반갑습니다. 교수는 다 안다. 여러분의 지식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크루즈 여행을 상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선상에서의 호화로운 저녁 식사, 그리고 낭만적인 일몰이 생각나실 겁니다. 거대한 빌딩만 한 배가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인간 공학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낭만의 세계에도 치명적인 틈새가 존재합니다. 바로 추락입니다. 에이, 설마 그 큰 배에서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평균 20건에서 30건의 크루즈선 추락 사고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바다 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바다로 떨어진 사람 중 구조되어 살아 돌아오는 비율, 즉 생존율이 20%에서 40% 사이라는 점입니다. 절반 이상은 다시는 배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끔찍한 사고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만약 당신이 혹은 당신의 가족이 그 차가운 바다로 떨어졌을 때 과학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분석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전수칙 나열이 아닙니다. 물리학, 생리학, 그리고 해양공학이 얽혀있는 생존의 메커니즘을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추락하는 그 순간의 물리학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크루즈선은 거대합니다. 우리가 흔히 머무는 객실의 발코니나 갑판, 즉 데크의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얼마나 될까요? 보통 15m에서 30m에 이릅니다. 아파트 5층에서 10층 높이와 맞먹습니다. 자,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수영장에 다이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력 가속도에 의해 여러분의 몸은 순식간에 가속됩니다. 15m에서 30m 높이에서 떨어져 수면에 닿는 순간 여러분의 신체가 받는 충격 속도는 시속 40km에서 50km에 달합니다. 자동차가 벽에 들이받는 속도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부드러우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속도에서 물은 더 이상 부드러운 액체가 아닙니다. 표면 장력과 물의 비압축성 때문에 그 순간의 물은 콘크리트 바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추락자는 수면에 닿는 즉시 기절하거나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각한 경우 내부 장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즉사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운 좋게 의식을 잃지 않았다고 해도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물에 떨어져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크루즈선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다. 크루즈선은 멈춰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거대한 엔진을 돌리며 끊임없이 전진하는 운송수단입니다. 보통 크루즈선의 운항 속도는 시속 18km에서 37km 정도입니다. 이를 초속으로換算하면 약 5m입니다. 겨우 초당 5m?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1분 동안 배는 이미 300m나 멀어집니다. 5분이 지나면요. 배는 5km에서 8km 이상 떨어져 나갑니다. 바다 위에서 8km 거리에 있는 사람의 머리는 파도에 가려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망망대해 홀로 남겨진 작은 점이 되는 것입니다. 배의 엔진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주변은 오직 파도 소리만 남게 됩니다. 이 고립감이 주는 심리적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영화에서처럼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야 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구조하겠다고 뛰어드는 것은 구조자가 아니라 두 번째 희생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목격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은 외치기입니다. 있는 힘껏 소리치십시오. 사람이 빠졌다. 익수자 발생. 국제 공용어로는 맨 오버보드라고 외쳐야 합니다. 주변의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들이 이 소리를 듣고
상황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던지기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구명환, 튜브, 의자, 무엇이든 물에 뜨는 물건을 사고 지점을 향해 던지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빠진 사람에게 잡을 것을 주는 용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망망대해에는 표식이 없습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는 금방 위치 감각을 상실합니다. 여러분이 던진 물건들은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아, 저기쯤에 사람이 떨어졌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는 시각적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이라면 빛을 내는 물건이나 반사체가 있는 구명환이 결정적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행동은 시선 떼지 않기입니다. 손가락으로 떨어진 사람을 가리키며 절대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배가 멀어지면서 파도 사이로 사람의 머리는 금방 사라집니다. 한 번 시선을 놓치면 넓은 바다에서 다시 그 작은 점을 찾아내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어야 달려온 승무원이 그 방향을 보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배의 가장 중요한 곳 조타실로 옮겨보겠습니다. 사람이 빠졌다는 보고가 조타실에 접수되는 순간 선장과 항해사들은 전쟁 같은 긴장감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눌러야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MOB 버튼입니다. MOB는 Man Overboard, 즉 익수자 발생을 뜻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선박의 GPS 시스템의 현재 위치가 즉시 기록됩니다. 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위도와 경도를 시스템에 박제해 두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는 도로명 주소가 없습니다. 이 좌표만이 유일한 구조의 단서입니다. 좌표가 찍혔다면 이제 배를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수만 톤에 달하는 크루즈선은 자동차처럼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휙 꺾어서 유턴할 수 없습니다.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해사들은 특수한 회항 기동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윌리엄슨 턴과 앤더슨 턴입니다. 윌리엄슨 턴은 배가 왔던 항로를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고안된 기동법입니다. 먼저 배를 사고 방향으로 60도 정도 꺾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크게 선회하여 원래 오던 길의 정반대 방향, 즉 180도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가 지나온 궤적, 즉 항적을 따라 정확히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로 밤이나 시야가 좋지 않을 때 혹은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사용합니다. 반면 앤더슨 턴은 더 급박할 때 씁니다. 배를 원형으로 한 바퀴 빙 돌려서 가장 빠르게 사고 지점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날씨가 맑고 익수자가 눈에 보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 거대한 배를 돌리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 동안 물에 빠진 사람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선박 내부에서는 메이데이 릴레이가 송출됩니다. 주변의 다른 선박들과 해양구조 조정센터, 즉 MRCC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배가 돌아왔는데도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그때부터는 체계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확장 사각형 수색 패턴입니다. 사고 예상 지점을 중심으로 사각형을 그리며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입니다. 혹은 여러 척의 배가 있다면 나란히 이동하며 훑는 평행 탐색 패턴을 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한 수학적 계산과 확률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차가운 물속으로 돌아가 봅시다. 배는 멀어졌고 구조대는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여러분의 몸은 치명적인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다에 빠진 직후 생존을 위협하는 첫 번째 적은 수영 실력이 아닙니다. 바로 냉수 충격입니다. 수온이 15도 이하인 차가운 물에 갑자기 빠지면 인체는 극심한 쇼크 반응을 일으킵니다. 피부의 냉점들이 뇌에 비상 신호를 보내고 뇌는 즉각적으로 심박수를 급격히 올리고 호흡을 가쁘게 만듭니다. 이것은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이것을 가스프 반사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때 물속에 얼굴이 잠겨 있다면 그 한 번의 숨 들이킴으로 폐에 물이 들어와 익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도 이 초기 1분간의 패닉 상태에서 물을 마시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첫 1분을 버텨라. 당황해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1분 정도 지나 호흡이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호흡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 근육마비가 찾아옵니다. 차가운 물은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우리 몸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심장과 뇌를 보호하기 위해 팔과 다리로 가는 혈액을 차단하고 몸의 중심부로 피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를 혈관 수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팔다리가 굳어지고 손가락을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 단계가 오면 물에 뜨는 것조차 힘겨워집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나 부유물이 없다면 생존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무서운 적이 다가옵니다. 바로 저체온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물은 공기보다 열을 약 25배나 더 빠르게 빼앗아 갑니다. 25배입니다. 영상 20도의 공기 중에서는 쾌적함을 느끼지만 영상 20도의 물 속에서는 체온을 빠르게 뺏겨 몇 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수온별 생존 시간을 볼까요? 21도에서 20도 사이라면 수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도에서 16도 사이라면 1시간에서 2시간, 4도에서 10도라면 30분에서 60분, 그리고 0도에서 4도의 얼음장 같은 물이라면 15분에서 30분 안에 의식을 잃고 사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운 물 속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생존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바로 몸을 움직여서 열을 내야지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왜냐고요? 수영을 하려면 팔다리 근육을 써야 합니다. 근육을 쓰려면 혈액을 팔다리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차가운 물에 직접 닿아 있는 팔다리에서 혈액이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차가워진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결과적으로 몸의 중심 체온을 더 빨리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의 생존 공식은 역설적입니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체온을 가두어야 합니다. 이때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헬피 자세입니다. HELP, Heat Escape Lessening Posture, 즉 열 손실 감소 자세의 약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겨 웅크립니다. 그리고 양팔로 무릎을 감싸 안아 몸을 공처럼 만듭니다. 왜 이 자세일까요? 우리 몸에서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부위는 머리, 목,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입니다. HELP 자세는 겨랑이와 사타구니를 접어서 열 방출을 막고 가슴과 복부의 중요 장기를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자세입니다. 이 자세만 잘 유지해도 생존 시간을 평소보다 50%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이 함께 빠졌다면 서로 팔짱을 끼고 둥글게 뭉쳐야 합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덩어리가 커져서 구조대의 눈에 더 잘 띄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것보다 생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추락 후의 끔찍한 상황과 생존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왜 떨어지는가? 입니다. 배가 흔들려서, 난간이 부실해서 아닙니다. 크루즈선의 난간은 국제안전 규정에 따라 성인의 가슴 높이 이상으로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미끄러져서 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통계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크루즈선 추락사고의 50% 이상은 음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난간에 기대거나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급증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무모한 인증샷, 셀카 촬영입니다. 더 멋진 사진, 더 자극적인 앵글을 찾기 위해 난간 위에 올라가거나 발코니 난간에 매달리는 행위가 목숨을 건 도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부부싸움이나 홧김에하는 돌발 행동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추락사고는 선박의 결함이 아니라 승객의 부주의와 안전수칙 위반에서 비롯됩니다. 크루즈 여행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규칙을 지키는 한 말입니다. 난간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생명선이지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나는 괜찮겠지, 수영 좀 하니까 괜찮아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즉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크루즈선 추락은 실제 상황이며 떨어지는 순간 물은 콘크리트가 됩니다. 둘째, 목격하면 즉시 외치고 던지고 끝까지 쳐다봐야 합니다. 셋째, 배는 MOB 버튼을 누르고 윌리엄슨 턴을 통해 돌아오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넷째, 물속에서는 냉수 충격을 이겨내고 절대 수영하지 말고 헬피 자세로 체온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극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난간에 올라가지 않고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경외의 대상이지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즐거운 여행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안전 의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교수는 다 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상식을 깨트릴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강의는 끝났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보충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윌리엄슨 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왜 하필 60도를 꺾었다가 반대로 돌까요? 이것은 선박의 회전 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가 방향타를 꺾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물살을 가르며 크게 원을 그리게 됩니다. 만약 단순히 180도를 돌리려고 하면 배는 원래 항로에서 옆으로 크게 벗어난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를 이탈거리라고 합니다. 윌리엄슨 턴은 초기에 60도를 꺾어 배를 원래 항로에서 살짝 벗어나게 한 뒤 반대로 크게 돌려 그 이탈거리를 상쇄시키는 기하학적인 기동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배가 정확히 자신이 지나왔던 그 항적 위로 다시 올라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백 년간의 항해 경험과 유체 역학이 만들어낸 지혜입니다. 그리고 냉수 충격에 대해서도 생리학적으로 더 파고들어 봅시다. 찬물에 빠졌을 때 심장이 갔을 듯한 느낌 겪어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반응입니다. 피부의 급격한 온도 저하는 교감신경을 폭발적으로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 혈중 카테코라민 농도가 치솟고 심박수가 분당 150회 이상으로 급증합니다. 평소 심장이 약하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단계에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수 전 준비 운동과 심장에 물을 적시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추락사고에서는 이런 준비를 할 수 없으니 더 위험한 것이죠. 또한 HLP 자세가 왜 효과적인지에 대한 열역학적 설명도 보충하겠습니다. 열은 전도, 대류, 복사, 증발의 형태로 이동합니다. 물속에서는 전도와 대류가 핵심입니다. 물 분자는 공기 분자보다 훨씬 밀도가 높아서 피부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고 열을 빼앗아가는 효율이 25배나 높습니다. 게다가 물이 흐르거나 몸이 움직이면 피부 주변에 데워진 얇은 물층이 씻겨 내려가고 차가운 물이 계속 공급됩니다. 이것이 대류에 의한 열 손실입니다. 헬피 자세는 몸을 웅크려 표면적을 줄임으로써 전도에 의한 열 손실을 막고 팔다리로 몸통을 감싸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대류에 의한 손실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아주 과학적인 자세죠. 마지막으로 구조 시스템인 MRC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는 국경이 없지만 구조구역은 나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는 각 국가가 책임지는 수색 구조구역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사고 신호가 발신되면 가장 가까운 MRCC가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그들은 해류의 방향, 풍속, 수온, 시간 등을 입력하여 표류 예측 모델을 돌립니다. 익수자가 현재 어디쯤 떠내려갔을지 확률적으로 계산해내는 것이죠. 이 데이터가 있어야 망망대해에서 수색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루즈 여행을 가신다면 객실 문 뒤에 붙어있는 비상 대피도를 한 번쯤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입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 1분의 관심이 위급 상황에서 1초를 아껴주고 그 1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진짜로 마칩니다. 지식은 생존입니다. 감사합니다.